마지막 우승이 17년 전. 손흥민. 리그컵 트로피 따면 진짜 토트넘 레전드 된다. 손흥민이 무관의 늪에서 벗어나 진정한 레전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 토트넘 호스퍼는 7일 오전 5시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리버풀에 위치한 안필드에서 열리는 2024-25 시즌 잉글랜드 풋볼 리그컵 EFL컵 준결승 2차전에서 리버풀과 맞대결을 펼친다. 손흥민은 토트넘 레전드로 자리 잡았다. 전설의 시작은 2015년이었다. 손흥민은 2015-16 시즌 마우리쇼 포체티노 감독의 선택을 받아 토트넘에 입단했다. 지금의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윙어지만 당시에는 부정적인 평가도 많았다. 손흥민은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 나가며 토트넘의 주 득점원으로 거듭났다. 최고의 활약은 2021-22 시즌이었다. 손흥민은 리그 23골을 기록하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유럽 5대 리그를 차지한 것이다. 당시 손흥민은 페널티킥 득점 없이 23골을 넣었다. 하지만 2022-23 시즌 스포츠 탈장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게다가 아나골절 부상까지 겹쳤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리그 10골 6도움을 기록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이제는 손흥민의 시대가 졌다는 의견과 함께 2023-24 시즌에도 손흥민이 부진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손흥민은 보란듯이 엄청난 활약을 뽐냈다. 시즌 초반에는 도우미에 가까웠지만 히샬리송의 부진으로 원톱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득점 행진을 이어갔다. 손흥민은 좌측 윙어, 최전방 어느 위치에 나와도 득점을 터뜨렸다. 손흥민은 시즌 막바지 상대 수비에 고전했지만 끝내 리그 17골 10도움을 만들어내며 10을 달성했다. 이번 시즌도 손흥민은 토트넘 공격의 핵심이다. 이전처럼 폭발력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날카로운 패스와 정교한 마무리로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통산 126골, 69도움으로 역대 최다 득점 17위, 최다 도움 17위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팀 커리어가 아쉽다. 유독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다. 2016-17 시즌 토트넘은 첼시의 밀려 리그 2위를 차지했다. 2018-19 시즌 UCL 결승에 올랐지만 리버풀에 무릎을 꿇었다. 2020-21 시즌에는 잉글랜드 풋볼 리그컵 EFL컵 결승 직전 조세 무리뉴 감독이 경질되면서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2024 아시안컵에서도 한국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지만 4강에 그쳤다. 손흥민에게 첫 트로피가 생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토트넘은 준결승 1차전에서 리버풀을 1-2로 잡았다. 2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결승전에 올라간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이끌고 EFL컵 정상에 오르면 17년 만에 토트넘에 트로피를 안겨주는 것이다. 토트넘의 마지막 우승은 2007 시즌 EFL컵이다. 지금도 손흥민은 이미 토트넘 레전드지만 이번에 트로피를 들어 올리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대급 레전드가 될 것이다. 손흥민 우승까지 중요한 열을, 무관 탈출, 하필 상대가 유럽 최강 리버풀이라니. 손흥민이 커리어 첫 우승에 한 발 더 다가서고 있다. 결승까지 딱 한 걸음만 남겨둔 가운데 천적 리버풀을 넘겠다는 각오다.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더드에 따르면 손흥민은 4일 한국 시간 유럽 축구연맹 UEFA 유로파리그까지 돌이켜봤을 때 이번 열흘이 이번 시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다며 우리는 지난 이 경기를 훨씬 잘 뛰었다. 난 매 시즌 모든 경기를 결승전처럼 접근한다고 말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리버풀과의 경기는 결승전에서 단 한 걸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잘 준비해야 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웸블리, 결승전 장소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팀으로서 우리는 이 경기를 잘 준비해서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준결승전을 앞두고 팀적으로도 준비를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트넘은 오는 7일 오전 5시 영국 리버풀에 위치한 안필드에서 리버풀과 2024-2025 시즌 카라바오컵 준결승 2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리버풀전을 앞두고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연패 탈출에 성공하며 반전 계기를 마련했다. 지난 2일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2완승을 거둬 4연패에서 탈출함과 동시에 리그 7경기 연속 무승, 1무 6패, 부진을 끊고 리그 14위로 올라섰다. 당시 손흥민은 날카로운 코너킥으로 상대 자책골을 유도하고 파페 사르의 추가골을 도우며 맹활약했다. 우로 팽팽하던 전반 29분 손흥민의 코너킥이 상대 미드필더 비탈리 야넬트 몸에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토트넘이 리드를 잡았다. 후반 막판에는 절묘한 침투 패스로 파페 사르의 추가골을 도왔다. 경기 후에는 SNS를 통해 뛰어난 팀을 상대로 힘든 장소에서 승점 3점과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 이는 우리가 원했던 모든 것이다라며 기쁨을 드러내기도 했다. 손흥민은 이제 리그컵 준결승에 모든 걸 집중해야 한다며 리버풀전에서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브닝 스탠더드와의 인터뷰에서는 브렌트포드전서 연패를 끊고 승리를 거둔 것은 정말 중요했다. 우리의 자신감을 키우고 리듬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필요할 때 모든 선수들이 안정적인 수비 구조에서 잘 뛰었다는 점을 칭찬하고 싶다며 다시 한번 선수단의 자신감을 되찾고 더 차분한 팀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다고 동료들에게도 자신감과 차분함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손흥민은 지금이 우리에게 어렵고 도전적인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승리는 팀을 하나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선수들이 오늘 한 희생과 그 등이 쏟은 노고에 대해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벤 데이비스와 같은 선수들은 항상 동기부여하기 위해 있고 나 또한 베테랑 중 한 명으로서 팀에 도움이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손흥민이 리버풀과의 경기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있다. 리버풀전에서 최소 비기기만 한다면 결승에 올라 우승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7-2008 시즌 이 대회 우승 이후 무관에 그치고 있는 토트넘이나 선수 생활 내내 우승컵이 없었던 손흥민에게는 절호의 기회나 다름없다. 토트넘은 홈에서 열린 지난 1차전서 루카스 베리발의 결승골로 1-2로 승리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태다. 다만 상대가 천적 리버풀이라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다. 손흥민은 지난 2018-2019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다. 맨체스터 시티, 아약스 등 강팀들을 차례로 격파하며 토트넘을 이끌고 결승까지 올랐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결승 상대였던 리버풀에게 무참히 깨지면서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전반 2분 만에 모하메드 살라에게 페널티킥 골을 내준 토트넘은 디보크 오리기에게 재차 실점을 내주며 무너졌다. 이 패배로 손흥민은 커리어 첫 우승을 추가할 기회를 놓쳤다. 이후 2020-2021 시즌 리그컵에서도 결승에 올랐지만 맨체스터 시티에게 패하면서 또다시 준우승에 머물렀다. 이후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우승과는 연이 없는 선수가 됐다. 토트넘의 무관 징크스도 계속 이어졌다. 오랜만에 준결승까지 올랐으나 상대가 하필 리버풀인 것이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 유럽 최강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조별 예선을 1위로 통과했다. 그만큼 최근 리버풀의 기세를 막아세울 팀이 유럽을 통틀어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뜻이다. 이번 시즌 첫 맞대결이었던 지난해 12월 박싱데이 경기에서는 무려 6-3이라는 스코어로 토트넘을 처참히 짓밟았다. 당시 손흥민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교체됐다. 82분을 뛰는 동안 슈팅 1회에 그쳤으나 그마저도 유효 슈팅이 아니었다. 드리블도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다른 3명의 공격수들이 모두 득점에 성공하는 동안 유일하게 존재감이 없었다. 반면 동갑내기 라이벌 모하메드 살라는 멀티골을 터뜨렸다. 애당초 준결승 1차전도 리버풀의 우세가 점쳐졌을 만큼 토트넘의 승리로 끝난 건 기적과 같았다. 또 부상자가 많은 토트넘과 달리 리버풀은 주전 선수들 이탈이 없다. 토트넘이 1골 앞서 있긴 하지만 이번 2차전 원정에서 리버풀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손흥민이 트로피를 얻기 위해서는 리버풀이라는 커다란 산을 넘어야 한다. 6년 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아픔과 지난 맞대결 패배를 서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